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도서는 어른을 위한 동화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지난달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을 다녀와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안도현 님이 지으시고 휴먼북스에서 출판한 도서입니다. 이 동화는 실제로 서울대 공원에서 순치된 삶을 살다가 제주 바다로 야생 방사된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야생지대를 찾아서 끝없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 채채를 상상하며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옆구리에 길게 그어진 벌건 생채기에서 자꾸 피가 배어나왔다. 채채는 쓰려오는 옆구리를 미역 줄기에 갖다 댔다. 가느다란 미역에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바닷속 평평한 모래 위를 헤엄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바닥에 깔려있던 모래가 갑자기 꿈틀하고 움직였다. 이거 뭐지? 지진이라도 난 거야?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채채의 몸에 갑자기 통증이 달라붙었다. 그건 모래가 아니라 몸에 지름이 2m가 넘는 가오리였다. 모래 속에 숨어있던 가오리가 긴 꼬리 채찍으로 채채를 호되게 후려치고 유유히 사라졌다. 혼자 사냥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그 이후로 채채는 가오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상황은 식성을 바꾸는 모양이었다. 채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고등어다. 제주 바다의 고등어는 넘쳐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렵지 않게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비린내가 나는 적당한 살점, 작지만 날렵한 고등어의 수영 실력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채채는 고등어를 입에 물고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다. 고등어를 주둥이로 밀고 있으면 파르르 떠는 꼬리가 입술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채채는 고등어 떼를 따라 가고 있었다. 둥근 바위만한 무리를 형성했던 고등어 떼는 돌고래들이 공격하자 재빨리 몇 덩이로 무리를 나누었다. 채채는 그중 한 무리의 꽁무니를 쫓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추격을 계속했다. 고등어 떼가 비좁은 터널 속으로 달아나자 채채 역시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은 어부들이 쳐준 그물 속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물은 커다란 자루처럼 입을 벌리고 떼지어 밀려오는 물고기를 잡아 가두었다. 다행히 위쪽이 뚫려 있어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채채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새벽에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들은 채채를 보자 말소리를 낮췄다.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그들은 그물에 든 고등어보다 돌고래 채채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채채는 생각했다. 그들은 재빨리 검은 헝겊으로 12살 채채의 눈을 가렸다. 채채에게 무서운 밤이 왔다. 채채는 들것에 실렸고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작은 수영장이었다. 채채가 불안한 눈을 깜빡였다. 이렇게 어둡고 네모난 바다는 난생 처음 보는 걸? 이게 바다야? 수영장은 비좁았다. 꼬리 지느러미를 서너 번만 흔들어도 끝에서 끝까지 가 닿을 수 있었다. 수영장에는 먼저 잡혀온 낯선 남방 큰돌고래 2마리가 있었다. 그들은 채채를 본체만 채했다. 배가 고팠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수영장에 고인 물로는 허기를 채울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차례 다른 돌고래들에게 뭔가를 던져주었다. 멀리서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냉동 고등어였다. 2주가 지났다. 채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체중이 줄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졌다. 살아있는 고등어를 먹고 싶었다. 수영장에서 먹이를 주지 않고 배를 골리는 일을 사람들은 순치 훈련이라고 했다. 순치란 야생의 돌고래를 길들여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채채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2주 만에 채채에게 던져진 것은 죽은 전갱이 몇 도막이었다. 채채는 사람들이 주는 대로 덥석덥석 전갱이를 받아먹었다.
내가 오징어가 된 기분이야. 죽은 물고기를 먹다니. 며칠이 지났을까? 사람들은 채채를 수조 탱크에 가두고 선박의 화물칸에 실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탱크 안의 수온은 섭씨 30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채채가 좋아하는 제주의 사월바다는 대개 15도 정도를 유지했다. 채채는 그곳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 채채는 갑갑하고 더워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채채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공원의 조련사들은 양동이에 냉동된 물고기를 가득 넣어와서 묘기를 가르쳤다. 공중 점프를 멋지게 성공하면 전갱이 한 마리, 주둥이로 훌라후프를 돌리거나 공을 튕겨 올리면 고등어 2마리, 등 지느러미를 파르르 떨면서 관객들에게 인사하면 오징어 1마리, 조련사를 등에 태우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면 도루묵 5마리. 공연의 끝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머리를 물속에 거꾸로 박고 꼬리 지느러미를 까딱까딱 3번 움직여야 했다. 한 번은 꼬리를 3번 흔들지 못하고 2번만 흔들고 물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채채는 입을 벌리고 조련사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는 한 조각의 생선도 던져주지 않았다. 채채는 욕을 내뱉었다. 매일 돌고래쇼 공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채채가 미끈한 몸으로 묘기를 부릴 때마다 관객들은 환호했으나 채채는 단지 배가 고팠을 뿐이었다. 하루에 5번 공연을 하고 모두 7.5kg의 냉동 생선을 먹어야 했으니까. 채채가 공연에 필요한 묘기 동작을 완전하게 익힌 것은 대공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매일같이 공중 점프, 주둥이로 훌라후프를 돌리거나 공 튀겨 올리기, 등 지느러미를 파르르 떨면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기, 조련사를 등에 태우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 훈련이 거듭됐다. 몸살이 나서 점프의 높이가 낮아지기라도 하면 조련사들은 어김없이 채채를 굶겼다. 채채는 자신에게 물었다. 너 여기서 뭘 하니? 그러면 채채 속의 또 다른 채채가 대답했다. 지루한 시간을 다 모으면 바다로 돌아가는 물길이 되고도 남을 텐데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말라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공연을 하는 수영장을 빠져나오면 수족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족관은 가로 12m, 세로 5m, 깊이 3m의 크기였다. 그곳이 돌고래들의 숙소였다. 채채보다 먼저 대공원에 들어온 4마리 돌고래가 있었다. 그들은 채채보다 나이가 많은 대륙붕 아래 골짜기에 사는 이웃 마을의 형들이었다. 채채가 대공원에 들어온 첫날 밤, 형들은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인사를 잘해야지. 한 돌고래가 꼬리 지느러미로 채채의 몸통을 내리쳤다. 이걸 본 2번째 돌고래가 입을 벌려 등 지느러미를 물어뜯었다. 이어서 그들은 이빨로 채채의 옆구리에 긴 선을 그었고 채채의 눈알을 핥히었고 채채의 가슴 지느러미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폭행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채채는 그저 맞기만 했다. 시멘트로 만든 수영장의 벽은 채채를 에워싸고 그들의 폭행을 도왔다. 채채는 몇 번이나 시멘트 벽에 부딪혀 나동그라졌다. 채채의 주둥이 끝으로 피기가 벌겋게 번져나갔다. 죽음과 같은 밤이었다. 채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엄마가, 제주 바다가 그리웠다. 채채는 밤새 꺽꺽 울었다. 다음날 아침 채채는 수영장을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몸의 모든 관절이 쑤셨다. 출근한 조련사가 채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채채가 대답했다. 점프 연습을 너무 세게 하다가 갑자기 수영장 밖으로 튀어 올랐지 뭐예요? 채채는 태연한 척했다. 조련사가 이 말을 쓰다듬으며 오징어를 몇 마리 던져주었다. 채채는 오징어를 입에 담았다. 목구멍이 아파서 오징어를 삼킬 수가 없었다. 조련사가 돌아간 다음에
간밤에 형들이 거들먹거리며 채채에게 다가왔고 오징어는 이내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12살에 붙잡혀간 채채는 15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제주 바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환경운동가들은 돌고래쇼에 동원되는 돌고래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 둘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 돌고래 연구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채채는 1살 많은 돌고래 쿠쿠와 함께 제주로 가는 수송기에 실렸다. 특수 제작된 수송용 수조는 가로 321cm, 세로 91cm, 높이 106cm 크기였다. 서울로 붙잡혀 올 때보다 안락한 수조 안에서 쿠쿠가 말했다. 우리가 최초로 하늘을 나는 남방 큰 돌고래가 아닐까? 채채가 대답했다. 아마 최초일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제주공항에서 함덕항까지는 무진동 트럭이 체제 일행을 실어 날랐다. 이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빈틈없이 시간을 맞췄다. 이제 야생 적응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항구에서 약 300m 떨어진 해상 가두리에서 제주의 수온과 조류를 직접 체감하면서 2달을 보낸다고 했다. 바다는 잠잠했고 한낮이 되어도 최고 수온은 20도를 넘지 않았다. 3년 만에 제주 바다를 다시 보게 된 채채는 매일 새로운 영화를 한 편씩 보는 것 같았다. 뱅에돔, 돌돔, 고등어, 독가시치, 어랭이, 오징어, 농어, 자리돔들이 바다의 주인공들이었다. 특히 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돌돔이 때려 몰려와 가두리 주변을 헤엄칠 때면 채채도 길들여지지 않은 돌고래, 바람 같은 돌고래가 되고 싶었다. 야생 적응 훈련은 주로 살아있는 먹이를 받아먹는 훈련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죽은 고기만 먹고 살던 시간을 잊게 하는 훈련이었다. 펄쩍펄쩍 살아있는 고등어, 넙치, 오징어 등을 입으로 낚아채 삼키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내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훈련에 불과해. 쿠쿠는 1달째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떠날 거야. 해상 가두리 밑바닥 쪽에 난 틈을 봐두었던 쿠쿠는 그 이튿날 그물 틈을 빠져나갔다. 가두리 그물 바깥쪽에서 쿠쿠는 채채에게 어서 나오라고 가슴 지느러미를 흔들었다. 하루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머뭇거린 게 화근이었다. 쿠쿠의 탈출을 알아챈 관리원들은 찢어진 그물을 꿰매버렸고 채채만 혼자 그물 안에 남게 되었다. 쿠쿠는 남방 큰 돌고래 무리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아침마다 10~30마리의 돌고래들과 함께 채채의 가두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채채가 어떻게 하면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궁리했고 3년 동안 제주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조금씩 알려주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한치를 몇 마리 물고와 그물 속으로 넣어주었으며 남방 큰 돌고래의 관찰을 목적으로 한 해상 관광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곧 엄마가 찾아올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채채는 남쪽으로 계속 헤엄쳐 내려갔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돌고래로 살아갈 거야. 채채는 바닷속의 바람이었다. 그는 헤엄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 노래는 해안의 절벽 끝에 서서 떠돌이 가수가 읊조리던 노래였다. 떠돌이 가수는 기타를 메고 와 해가 질 무렵이면 노래를 불렀다. 채채는 매일 저녁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절벽 가까이 헤엄쳐 갔다. 이 세상을 넘어 무한의 세계로 가라. 한 끼의 밥을 굶을지라도 한 걸음이 1000걸음이 되는 그 길을 찾아가라. 한순간이 영원인 것을 여기 머무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이끄는 힘은 너에게 있으니 파도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가라. 노래를 부르면 어떤 에너지가 심장에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를 이끄는 힘은 네 속에 있다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가라고. 마치 노래가 자신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채채는 그 어떤 곳에도 침해받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다. 어른들은 말했다. 국경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라고. 거기를 벗어나면 굶주림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채채에게 국경선이라는 경계는 없었다. 헤엄치는 일은 도전한다는 말이며 다른 세계에 초대받는 일이며 돌고래의 삶을 밀고 나가는 일이었다. 채채는 생각했다. 헤엄친다는 것은 정말 세계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지. 그것은 단순히 지느러미와 몸통의 관절을 움직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아. 가슴 지느러미의 관절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아. 내가 헤엄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몸의 모든 기관은 헤엄치는 일을 돕기 위해 준비를 하지.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몸 전체가 헤엄치는 일에 집중하거든. 나는 혼자 떠났지만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꼬리 지느러미를 내려치는 순간 이 세계는 모두 내게 집중하지. 바닷속 풍경은 내가 떠나온 곳이 궁금해 천천히 뒤로 지나가고 달과 별은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따라왔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작가는 채채가 정신의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들려주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지, 또한 정신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는 JS였습니다.